중간중간에 그런 민원을 푼다고 엄청나게 좀 고생했던 기억이.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을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 시공사한테 민원의 책임 주체를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꼬마빌딩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맥밀란입니다. 오늘은 여기 강남 상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의 방이역에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오래된 구옥을 새롭게 상가주택으로 신축을 해서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탈바꿈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네. 멋지죠? 이 건물은 1층은 상가로 계획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입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여기는 우측으로 보면 도보 한 2, 3분 거리에 수만 평에 이르는 올림픽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보면 롯데타워가 있는 잠실역까지 거의 한 10분 정도 내 입지에 있고,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라고 하는 이른바 강남 상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여기에 주된 수요자는 어떤 분들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잠실역에 가깝기 때문에 잠실역에 이제 롯데타워라든지 수많은 대기업들 본사들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주요 수요 대상이고요. 좀 더 간다 그러면 강남역이라든지 삼성역이라든지 거의 20분에서 30분 내에 충분히 출퇴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주요 수요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평수와 구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신 것처럼 이 건물은 대지가 한 40평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 3층, 4층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은 상가가 2개가 있고요. 2층은 4개호실, 3층도 원룸 4개호실, 4층은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인 건가요? 사실은 대개 보면 아무리 다중주택이라 하더라도 주차가 40평 정도 토지라고 하면 2대 정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한 대로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토지가 작다 보니까 주차 면수가 많아지면 1층 상가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 대수 한 대를 했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주차 대수로 보면 건축법상으로 보면 1.49대까지는 한 대거든요. 그래서 한 대로 구성하고 지금 여기랑 절단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면은 보신 것처럼 이제 증축을 한 겁니다. 증축을 사용 승인 후에 증축을 하면 0.49대까지는 주차 대수를 늘리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건축 전체적인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8대, 1.9대 정도 되지만 사후에 사용 승인 후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한 대를 가지고도 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타일이 이전에 보던 건물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봤던 거는 좀 그레이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허니 브라운 계열, 브라운 계열의 롱브릭 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외장재 같은 경우는 포천석이라든지 화강석이라든지 아니면 라임스톤이라든지 샌드스톤이라든지 그런 천연석 위주로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는 신미적인 부분하고 세련된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롱브릭 타일 계통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요즘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자재비도 많이 올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브릭의 느낌을 나게 이제 타일로 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한 10%에서 20% 이상 절감하면서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농브릭 타일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세대 내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현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여기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적용하게 되면 이 내부 그 면적 자체가 건폐율 용적률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 건물을 좀 더 그 법적 규격보다는 더 크게 또는 더 높게 신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CCTV를 저렇게 다 설치를 하나 봐요. 1인 가구 위주로 되어 있고 이제 강력 범죄라든지 이런 리스크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물의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그리고 각 층에서도 이제 CCTV 설치해서 보안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입자들한테 좀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임대 방식에서도 좀 더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바로 이제 신발장인데 방에 비해서 보시면 신발장을 좀 더 크게 하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세입자 분들 중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고요. 남자분들도 사실은 신발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신발장을 되게 많이 주요 포인트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발장을 되게 좀 크게 뽑았던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세대 내 화장실인데요. 여기가 이제 사실은 스탠다드한 원룸의 어떤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면대 변기, 그리고 전면 거울장. 욕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레이 톤으로 맞췄는데 바닥하고 벽면을 좀 동일한 톤으로 가고 아래를 좀 더 어두운 톤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래도 좁지만 좀 더 넓게 구현하려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 규모가 한 4.5평 정도 되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하게 바닥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바닥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봤을 땐 거의 뭐 강마루나 강화마루처럼 보이시겠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데코 타일이라고 하고요. LX나 이런 데서 나오는 데코 타일 같은 경우는 강마루나 강화마루보다는 비용적으로는 저렴하면서도 자체 하나가 장판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의 제일 주 포인트가 이렇게 각 세대 내에 다용도실 같은 걸 만들었고요. 이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용적률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설계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를 그러면 옷장이나 팬트리 같은 걸로 쓸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시스템 옷걸이 같은 경우 옷장을 하나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여기 아파트랑 놀이터가 있네요. 저희가 신축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세대 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시끄럽고 하면서 민원이 되게 많았고요. 이해관계자가 한두 명만 해도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데 여기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다 보니까 관리협의회에서도 와서 막 민원도 넣고 해서 중간중간에 그런 민원을 푼다고 엄청나게 좀 고생했던 기억이. 혹시 신축할 때 공사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럴 때 좀 대처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나요?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을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 시공사한테 그 민원의 책임 주체를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대개 시공사 같은 경우는 민원을 안 맡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시공계약을 하기 전에 특약사항에 공사 중에 발생되는 소음이나 분진 또는 그 관련된 민원사항은 시공사가 시공사의 비용과 책임 하에 처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아무래도 건축주가 민원에 대한 대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시공사가 많으니까 그런 걸 오케이 할 수 있는 시공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신축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내가 계약하기 전에는 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공을 할 때 시공사한테 그런 계약서를 좀 더 구조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작성을 해서 계약 전에 이제 그런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미련하게 적어 놓는다 그러면 그거는 시공사 입장에서 계약을 따기 위해서 다 오케이를 하거든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뭘 해주세요 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걸 해달라고 하면 대개의 시공사들은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거절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는 이제 4층 주인 세대고요. 4층은 주인 세대가 혼자 사용하고요. 이 공간이 공용 공간이지만 전용 공간처럼 좀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1조 4선면 활용해서 테라스를 활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대개 바베큐 파티라든지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쪽에 이제 파라솔을 놓거나 아니면 어닝을 두고 내부 공간에서 이쪽으로 화단을 가꾸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세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요즘에는 전체적인 구조가 아파트 구조를 많이 따라가서요. 여기 보시면 전등 같은 경우도 일괄 소등 전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괄 소등 전등이 있다 보니까 외출할 때 한 번에 끄면 다 모든 게 꺼지고요. 그리고 다시 일괄 소등으로 다시 켜면 다시 켜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4층 같은 경우는 4층은 한 8평, 9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안방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좀 경사면이 있죠. 아무래도 1조 4선면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1조 4선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살짝 경사를 뒀고요. 이쪽에 이제 붙박이장을 둬서 수납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의 위에 위쪽 면이 이제 다락인데 다락 같은 경우에 다락에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락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오픈 공간으로 틔워서 실제로 봤을 때는 거실이 되게
작지만 위에까지 튀어 있어서 좀 더 개방감이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는 다락인데요. 다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락 같은 경우 위에 이제 천창을 만들어서 좀 더 개방감을 극대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충분히 사람이 서서 생활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동선이 확보된 부분이어서 충분히 위에는 방처럼 해서 투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총 투자금은 얼마가 들은 건가요? 송파구 방이동이다 보니까 투자금이 좀 들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토지하고 건축비랑 다 합쳐서 한 20억 중후반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실투자금은 어느 정도 됐어요? 실투자금은 보통 이제 30%에서 40% 정도 내외인데 여기서는 7억 정도 애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좀 더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실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 9%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금 조달할 때 이슈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최근에 완공한 건물들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라든지 PF 사태 리스크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레고랜드가 빠지질 않네요. 그놈의 레고랜드 너무 힘들었고요.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레버리지의 포션이 되게 크다 보니까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큰데 거기서 1, 2억만 적게 나오더라도 아무래도 내 자금을 좀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출을 잘해주는 은행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건축주님이랑 같이 고민하고 정말 여러 군데 많이 찾아보고 뭐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겨우겨우 은행 섭외해서 대출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다행히 대환대출까지 지금 잘 마무리돼서 금리가 예전에 대출로 썼을 때는 6% 정도 이상 수준 썼는데 지금은 다행히 5% 초반 정도 수준까지도 낮춰서 수익률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향후에 이제 금리가 좀 더 안정화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건물주나 아니면 모든 건축주들이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 방이동의 현장에 와서 좀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지금 여기 건축주님 같은 경우도 이제 40대 초반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큰 자금을 갖고 큰 돈을 가지고 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 건물을 하나 만드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신축이라는 게 먼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내 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유튜브 지속적으로 시청하고 보시면 신축에 대한 비법을 많이 알 수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